네, 이제 섹터별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었던 한 주였죠. 자, 업종별로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저희가 이제 어떤 채비를 해야 될지 전략 접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업종 리스트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슈가 됐었던 업종들 역시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쟁 관련주도 주목을 받았고요. 조선, 우주항공, 통신 장비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가장 고민되는 건 반도체 투톱일 겁니다.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 이쪽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또 의미가 컸었죠. 빠질 때가 기회였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적극적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예. 이번 반도체 투톱들이 폭락하는 2월 4일 날 지수가 12%까지 폭락을 했었죠. 아무 지수 연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과매도권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정확하게 매수 사인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이제 가격 부담이 여러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한 17만 5천 원 선 전후까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이유는 삼성전자의 시총이 눈 깜빡할 사이에 130조 원이나 증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란 공습이라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사실 원인을 알면 방어책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에 22만 8천 원까지 오르다가 그런 내용들 때문에 떨어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강한 조정이라고 봤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일로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요.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17만 원은 지지선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7만 원 사이까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만약 최악의 국면이 도래된다고 해도 17만 원 이하권으로 내려오면 15만 원 선이 이제 지지선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줍줍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는 네네. 거죠. 시간 오래 끌지 않고 또 20만 원을 넘어갈 거예요. 직전 고점 22만 원이죠. 이것도 역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 쪽의 반도체 시장을 갖다 견제하고 나서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반도체 디램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수입이 되는 거죠. 앉아 있어도 그냥 수입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HBM4 수주에 대한 폭발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HBM4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써내려갈 거니 당장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건 삼성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정 받을 때마다 삼성전자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100만 원 회복과 110만 원 돌파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하고 있지만 네. 역시 둘 다 같은 투톱으로서 이 시장을 끌고 가는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으로 종합이 되는데 이번 폭락장에서 보니까요. 투톱이 휘청거릴 동안에 오히려 이 소부장 쪽이 상당히 탄탄하게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리스크 쪽을 본다면 오히려 소부장 쪽 공략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던데 김진 대표님 시각은 어떠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의견을 드릴게요. 네네. 주가는 이제 선반영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익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항상 선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 폭락장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투톱이 크게 흔들릴 때 오히려 PSK홀딩스나 테크인 같은 이 소부장 종목들이 버텨내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은요 지금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커서 지금 이런 우리 해답을 이제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 소부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전략을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실제 그 6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소부장 이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부장주들은요 외국인 매도세에서 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수익이 관건인데 특정 공정에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 가시성까지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DI, SFA 반도체, 이 레이저셀 같은 이런 HBM 관련 후공정 장비주들이나 또 이제 IMT라든지 원익 IPS, PSK 홀딩스 이와 같은 그 EV
EUV 그 노광 공정 확대에 따른 그 펠리클, 그리고 포토마스크, 이 세정 장비 등 이런 전공정 장비주들의 관심을 가지면 더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부장단에도 워낙 많은 장르의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향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화이남 대표님이 주목하시는 쪽은 어디일까요? 네, 저도 이제 그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 그 빅2보다도 이제 이런 빅2는 이제 반도체 섹터 전체의 이제 추세 바로미터 역할로 작용을 하고 이런 탄력적인 면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더 좋다고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이제 시장이 급락할 때는 종목별 라인보다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강한 매도가 나왔지만 이 5거래일 동안 반도체 중심, 소부장 중심으로 해서는 5거래일 연속 3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주가는 지수 영향으로 빠지고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 수급 동반한 종목들이 역시 지수가 한번 진정이 되면 가장 빠른 회복력과 이제 탄력성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목요일과 오늘 금요일에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대표적인 주도주군들은 이제 필살기 방송 통해서 추천드렸던 이런 주도주군들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김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삼성전자 메모리 후공정의 대부분의 그 외주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SFA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PCB 관련해서 이제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또 CXL 관련주인 네오셈, 그리고 또 마그네틱 콜렉 관련주인 오킨스 전자, 또 세계 1위 솔더브 업체인 덕산 하이메탈 등이 오늘 그 금요일의 추세를 보시면 모두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의 급락분을 모두 메꾸는, 즉 정고점까지 다시 수렴하는 이런 작업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스닥이 1150선에서 이제 1100선 한 1거래에서 3거래일 정도 이제 W자의 이제 오른쪽 수렴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진정이 된다면 이런 중소형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로 추가 돌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두 분의 전문가가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 탄력적인 흐름을 상당히 기대한다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고 관심 종목군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동호 대표님 시각은 어떠실까요? 역시 매력 충분한 섹터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들을 이제 설명 주셨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마 시장 등락 이후에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보면 시장이 화요일, 수요일 이제 급락을 좀 했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빠른 반등을 보이는 종목들이 주도군일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화요일, 수요일 급락 자리를 모두 다 넘어서는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주도군 등극이 정확히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PSK 홀딩스, 리노공업, ISC, 이오테크닉스 등이 시초 상위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와 최근 급락세를 이미 이겨낸 모습이라서 주도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발주자로는 이제 후공정 분야 중에서 이제 테스트 업체와 패키징 분야로 이제 나뉘게 돼서 보면 되는데 기판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테스트 업체 중에서는 이제 테크윈과 TFE 등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외로는 이제 두산전자를 보유한 두산 그리고 하나세미텍을 보유한 하나비전 등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전쟁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물론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의 근거에서 지금 이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도 많으시죠. 소식에 따라서 방산, 정유, 해운주 이렇게 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또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과연 이 섹터들은 어떤 접근이 유리할지 포인트를 좀 김진 대표님께 들어볼까요? 예, 이 전쟁 관련주는요, 이렇게 공습을 때린다든지, 거기에 따른 또 전황이 변화한다든지, 또 이제 물밑 협상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그 각각의 뉴스 하나하나에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게 뉴스를 쫓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다가 잘못하면 엇박자를 타면서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에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그 어느 쪽에서 과연 수혜를 더 받을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해운주 등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 민감하게 급등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짧은 단타 매매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반면에 방산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그 이란의 그 주변 국가에 대한 그 미군 기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런 보복 공습 등으로 인해서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그 방공망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유럽 국가들 또한 이제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이 국방 예산에 대한 확대 흐름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요, 이 가성비와 납기 등 이 우수성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 그 실전 요격률까지 검증이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검증된 이 K방산의 인기가 테마를 넘어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산주는요, 중기 투자 관점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이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접근해가는 그런 길목 지키기 전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네네. 최선호주로는요,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세 종목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인남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해운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제가 미리 또 들었는데요. 네. 해운주를 픽하신 이유가 있겠죠. 어떤 관점일까요? 네, 역시 이제 그 에너지 공급망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일단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그 유조선 지수가 이제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 전쟁의 벌크선 운임 폭등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벤트성 이제 쇼크였다면 현재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타이트한 환경에서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원유가 급등하게 되면 이제 탱커 운임이 급등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는 LNG 운임 상승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LNG 신조 발주 증가 가능성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해운주의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국내 조선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대형주와 이제 중소형 쪽에서의 어떤 이런 그 수익성을 본다면 대형 쪽보다는 이제 중소형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데 이제 이는 그 매출에 잡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 쪽이 더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최선호주는 이제 HJ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H중공업은 이제 24년에 그 신조선가는 이제 보합이었지만 좀 역설적으로 수주 성과는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23,000원부터 이제 2만 원 라인에서 한번 그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좀 중장기계 컨셉으로 좀 해운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2만 원 초반 라인에서 이제 매집하는 이런 접근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영구 대표님께도 방산 추가적으로 좀 짧게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5만 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좀 내려왔죠. 방산 섹터는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이나 지켜보시는 분들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지금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방산 세터는 다 좋아요. 그래서 눌림목 들어오면 매수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유독 똑 부러지는 종목 하나를 봤는데요. 네. 하나 시스템을 원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예, 현대 전쟁에서는 똑똑한 무기 만드는 기업이 나는 최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더를 만들어서 천궁2가 이제 아주 인기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 나라들에서 이제 중동 쪽에서 막 그냥 빨리 달라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확장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거든요. 근데 진짜 이 하나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미사일에 들어가는 그 눈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 시스템이 만듭니다. 네네. 즉 레이더를 만드는데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자세히 보면 하나 시스템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 스페이스 X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우주항공 관련까지도 SAR 합성 개구 레이더 이런 쪽으로도 위성통신 쪽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만 원은 좋게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져서 이번 장중 조정이든 눌림목 조정이든 조정이 들어오면은 그때마다 좀 받아가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1차적으로 15만 원 선 전후부터 매수를 해 나가시고 또 눌린다면 13만 원 사이까지 줍줍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목표치 20만 원 돌파는 기본적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섹터 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역시도 이제 전쟁과 좀 이 이슈와 묶여 있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 때문에 선박 수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사실 조선 쪽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었고요. 이번 전쟁 이슈가 아니라도 모멘텀이 좀 많았잖아요. 일단은 뭐 해운과 지금 조선은 다시 좋은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호황에 이어서 이제 중동발 전쟁 위기로 LNG선과 유조선 탱커 수요 확대가 고 기대감이 아마 타 업종 대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8%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이
이 호르무즈 후협을 운항 경로를 우회할 때는 운임 급등과 그리고 선박 수요 대란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시장 공급 부족이 주가 상승의 이제 핵심 원동력이 다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2년간의 이제 VLCC의 신조 공급이 이제 사실상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란 정권의 교체 가능성에 그림자 선대의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현재 전체 선봉량의 17%에 달하는 그림자 선대가 퇴출될 경우에는 유조선 발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 조선사들의 지속적인 호황에 펀더멘털이 탄탄한 상태인데 이미 3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고 이란 선주에 대한 직접적인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유조선 시장 점유율이 컨테이너선보다 높은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국내 조선사들인데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뭐 HD 한국조선해양, STX 엔진 등이 아마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우주항공 섹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도 사실 분위기 좋았던 섹터고요. 반등장에서도 눈에 띄는 행보가 있더라고요. 자, 김진 대표님 어떨까요? 지금 우주항공 쪽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살려놔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까지. 예, 네. 지금 이제 6월로 예정돼 있는 그 스페이스X의 IPO 이슈가요. 이 우주항공 섹터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이번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위성 정찰이라든지 통신 그리고 미사일 탐지 등 이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 인프라의 중요성도 크게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성이라든지 발사체 그리고 항공 부품 그리고 통신 부품까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스페이스X IPO라는 이런 대형 이벤트가 예고된 만큼 조정시마다 적극적인 그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현 시점에서의 그 최선호주로는요 스피어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그리고 HVM 이렇게 세 종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예남 대표님 관심주 혹시 있으실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주항공 쪽에서 좀 짧게 의견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김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 바이오, 로봇 중심으로 한 기술주 섹터가 한 축이고 이제 나머지 쪽이 이제 그 조방원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책 투자 모멘텀인 바로 여기 우주항공인데 역시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뭐 인텔리아테크, 스피어, 뭐 세트랙 아이 등이 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단기 종목, 단기 그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그 신규 새내기 종목이니까 최근 형성하고 있는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단기 공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섹터가 통신 장비 쪽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휘청거릴 때 이쪽도 주목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증권사 쪽에서 공격적인 보고서도 있었고 방어적인 매력이 부각됐고 그동안 소외도 있었다. 이런 매력까지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어떤 판단이실지 접근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이동우 대표님께서 좀 맡아주시죠. 네, 일단은 전력 인프라의 관심도 지속과 함께 최근 서버업계의 엣지 AI 경쟁의 가속화로 통신 장비나 인프라 환경 변화도 한몫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생산형 AI 확산으로 인해서 실시간 추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조업장 그리고 매장, 통신 기지국 등의 이제 데이터 생성되는 장소에서 바로 AI를 활용하게 되는 엣지 AI가 차세대 인프라로 이제 떠오르게 됐는데요. 델이나 HPE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등의 주요 서버 기업들이 엣지 환경에서 AI 추론 특화 환경에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그런 중요도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최근 델 테크놀로지가 서버 파워 엣지를 공개했고 엣지 AI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MWC 2026에서 HPE는 엣지 인프라 전략을 강화했고 그리고 슈퍼마이크로도 SK텔레콤과 노키아 등의 글로벌 통신사와 결합한 엣지 AI 인프라 확대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로 꼽히는 이제 대한광통신 그리고 RFHIC, 오이솔루션 등이 최근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섹터 의견들 종합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